한민족 하나라의 청자 여러분, 지구촌 한민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정부입니다. 건물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하지요. 1970년대 이전 우리나라에는 초가와 기와집이 많았지만 지금은 농촌에도 아파트가 들어설 정도로 아파트 선호도가 높습니다. 우리 전통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고 고궁을 가거나 각 지역 민속마을에 가야 할 정도인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 옛 건축에 대한 호기심과 갈증을 전국 각지의 사찰이 메꾸어 준다는 점입니다. 한민족 하나로 오늘은 미국에서 공부한 디자이너가 우리나라 천년고찰의 아름다움을 찾아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이야기로 남아 초겨울이 내리는 사찰 풍경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아이유가 불러줍니다. 가을 아침.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한민족 하나로 일회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 소개드립니다. 천년고찰의 아름다움을 찾는 디자이너입니다. 신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실내건축학과 최승복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네, 예. 전공은? 전공은 실내 건축 디자인 석사 학사를 하고요. 네.
박사를 경영학을 수료를 했습니다. 박사는 또 경영학을 하셨어요? 예. 예. 저 미국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프렛 인스티튜트라고요. 뭐 뉴욕에. 미술 쪽에 예, 건축 미술 쪽 학교입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좀 쟁쟁하다 싶은 분들은 많이 나온 학교인데 예, 예. 어떻게 실내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어요? 우리가 디자인 그러면 보통 뭐 저 자그마한 뭐 소품들 아니면 또는 뭐 건축 디자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중간에 이제 위치한 형태인데 이제 예. 건물의 외형적인 형태보다도 예. 실내 공간의 어떤 다양하고 어떤 디테일 부분을 공부를 하기 위해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다가 박사 학위는 또 경영 공부를 하시고. 예, 디자인 분야 이제 하나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사회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어떤 융복합적인 아하. 과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네. 경영학 중에서 이제 리더십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 리더십. 예.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꾸준히 열심히 해봐야죠. 그럼 미국에서 몇 년간 공부하셨어요? 한 10여 년 정도 이제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아, 직장 생활도 하셨어요? 예, 예. 어떤 곳에서? 뉴욕에 있는 페럴 디자인하고 이제 겐슬러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는 실내 디자인 전공을 예, 살린 예. 건가요?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하죠. 아, 그 실내 디자인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인테리어 디자인 그러니까 그렇죠. 금방 예, 맞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는 미국에서 직장까지 생활하시다가 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한국에 와서 좀 더 뭐 한국적인 것도 또 한번 공부를 하고 싶고요. 아하. 어떻게 공부한 거를 한국에서 어떻게 한번 연관지어서 네.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실내 디자인을 전공을 살려서 뭔가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학교를 가셨어요? 예. 어떻게 제가 군대를 늦게 가게 되는데 군대 있을 때 이제 거의 막바지에 네. 학교에서 이제 오퍼를 받아서 학교를 일찍 갔습니다. 31살에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아니 교수를. 그러면 미국에서 20대 초반에 미국에 가셔서 예. 그냥 미국에서 학사 석사 과정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박사는 뒤늦게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박사는 이제 좀 뒤늦게 했지만 예. 직장 생활까지 하고 예. 그러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게 군대 때문에 돌아왔고 예. 근데 군대 생활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된 게 31살이에요. 예. 좀 일찍 됐죠. 이야, 대단히 우수한 인재신가 보네. 인재라기보다도. 그래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강의도 학생들이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좀 온라인 수업하고 계시죠? 예. 비대면 수업인데 좀 어려움은 많지만, 네. 그 다양한 매체가 많아서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와 같은 실습 과목들이 많아서 여러 방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재밌는 도면이라든가 재밌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하는 강의가 아니라 그렇죠. 보여주면서 하는 강의니까 학생들이 흥미롭게 듣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흥미로운 책을 내셨어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제목이 천년의 힐링 자연과 디자인이고 부제가 사찰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미국 유학생 출신의 디자이너가 우리 전통 사찰에 주목한 이유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참 어려운 답일 수도 되는데, 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사찰에는 어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속에 이제 제가 자연 속 사찰을 보면서 아마도 어떤 그런 시각적 구성이 될 수 있는 매우 신비롭고 흥미있는 개념을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찾으셨어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그 사찰을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점을 매력으로 느낄까요? 아마도 우리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람 인생과 결부져 봤을 때 사찰에도 많은 사연이 많고 추억이 서린 공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건축도 있고 예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하는데 어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문화, 뭐 이야기가 많이 살아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공이나 직업, 국적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고려하는 그런 게 이제 자연 속에 이제 기본적인 시간, 공간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과 연결된 것 같아요. 예. 하긴 뭐 저도 불교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찰에 가면 왠지 모르게 안온하고 마음이 평화로워가지고 그러면서 지붕의 처마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아련한 생각이 들고 그래요. 뭐 그건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겠지요. 네, 그렇죠. 예. 이 책에서 사찰 몇 곳을 소개하셨어요? 많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12개 사찰을 소개를 했습니다. 12개 사찰. 어디입니까? 세계의 삼보사찰, 뭐 해인사, 송강사, 통도사를 비롯해서 네. 주로 자연이 많이 어우러져 있는 사찰을 12개 사찰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서남사, 화엄사, 미황사, 쌍계사, 불영사, 선운사, 월정사, 백양사, 부석사. 이거 우리가 다 알만한 유명한 사찰들이네요. 그렇죠. 평소에도 절에 자주 가세요? 일상에서 이제 새로운 느낌을 받기 위해서 자주 들리곤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저희처럼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건축가들은 예. 이 사찰을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자연의 영감을 얻는 이상의 의미를 네. 항상 느끼려고 가거든요. 그래요? 네.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네.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니까 네. 그걸 이제 새롭게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절은 뭐 깊은 산속에 있어서 공기도 좋고 아름답지만 좀 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멀고 그렇지 않은가요? 멀다고 생각하면 멀 수도 있는데 이제 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긴장을 풀어주듯이 자연 속의 사찰들이 우리가 주는 효과들이 많거든요. 예. 뭐 항상 이런 싱그러움 생각하면 네. 그리 멀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함을 주거나 또는 편안함을 또 만들어주는 어떤 영혼의 공간이라 생각하면 네. 항상 가깝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책을 쓸 목적으로 사찰을 찾으셨어요? 아니면 사찰을 찾다가 이걸 책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우선 자연을 선호했지만 이제 특히 이제 사찰 주변의 자연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겠지만 네. 자연을 생각하면서 항상 제 마음을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하니까 예. 이제 우선은 이제 자연에 먼저 눈이 갔고요. 근데 특히 이제 책을 쓰면서 두 가지를 느끼게 됐는데 하나는 이제 사찰의 길을 따라서 가면서 발견되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 예. 숨겨져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알지만 그 깊이를 모르는 어떤 자연의 신비로움이나 할까? 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요. 똑같이 사찰을 다녀도 역시 저하고는 안목이 다르신 것 같아요. 여기 사진도 무척 많고 스케치도 많은데 이거 다 직접 하셨나요? 예. 사진도 제가 찍어서 편집도 하고 이제 펜으로 스케치를 일일이 좀 그려봤습니다. 그 표지 그림도 그럼 직접 하신 건가요? 예. 거기에 이제 표지만은 이제 합성을 했습니다. 사진하고. 그렇군요. 예. 사진하고 합성을 했고요. 흑백을.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펜으로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 디자인 하시려면 그림 솜씨도 있어야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소질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래요. 신라대 실내건축학과 최승복 교수와의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바비킴이 불러줍니다. 소나무. 두 눈을
길을 오가던 푸른 그 길이 햇살이 살며시 내려앉으면 소리 없이 웃으며 불러봐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빛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너 바람이 얘기해줬죠. 잠시만 눈을 감으면 잊고 있던 푸른 빛을 언제나 볼 수 있다. 아닌 겨울 때면 눈을 감고 걸어요.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아. 변한 건가 세상 끝에서 만나 버려둔 내 꿈들이 아직 나를 떠나지 못해.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너 바람이 얘기해줬죠. 잠시만 숨을 고르면 소중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곁에 있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빛. 자, 그럼 이제 최승복 교수와 함께 산사의 매력에 빠져볼까 합니다. 먼저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부터 가볼까요? 소나무가 일품이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시간이 중요한데 새벽 예불 소리를 들으면서 네. 불빛에 그 소나무들이 위용을 이렇게 느끼게 이제 나타납니다. 예. 소나무 숲 형태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직적 구조로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예. 형태로 돼 있어요. 예. 매우 안정감이 있어서 좀 다르다 생각하면 어쩐 그 통도사의 소나무들은 좀 개성적이면서 네. 독특한 아름다움을 줘요. 일반적인 소나무 숲하고는 좀 더 다르게,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에는 좀 적극적이고 네. 또 흥미롭고 예. 열정적이고 어떤 개성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대웅전은 섬세하면서도 위용이 넘친다. 뭐 네. 이렇게 쓰셨네요. 네네. 그 통도사 대웅전을 보면요, 예. 계단 하나, 뭐 창틀, 기와 한 장에까지 아주 아름답고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안에 보시면 벽화라든지 불단, 꽃살문, 단집, 단청,
이제 천정 내부에 보면 그 섬세함이 가장 많이 이제 보여집니다. 예. 다른 이제 불전 건물들하고 확연히 이제 구별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 기단부 면석에 칸칸이 높은 양감의 연꽃을 새겨놨어요. 오. 그 계단 경계석에도 보시면 예. 우리가 이제 형이 사각적이라는 형태라고 하는데 연화를 조각을 해가지고 예. 어떤 새로운 어떤 강한 어떤 암시를 주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창호에 보면 이제 특별하게 누군가가 만들었겠지만 어떤 정성으로 다듬어진 설계한 그 꽃살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은 가도 그냥 휙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마는데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눈여겨보시는군요. 예. 대웅전 연자봉에 기능이 숨어 있다? 연자봉을 얘기하면 참 마음이 이렇게 떨리는데요. 예. 백자의 그 형태죠. 어. 그 지붕의 기아 위에 보면요. 네. 하얀 물방울 형태 문양들이 예. 그 위에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실제 어떤 백자의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떤 기와의 형태를 표현한 게 아니고 예. 단순하게 못을 위에 박았으니까 못의 미간이 안 좋으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 덮개로 만들어졌어요. 아. 예, 근데 그게 백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 예. 부처님의 어떤 집이지만 이제 대웅전을 어떤 장엄하는 어떤 불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예. 자꾸 어떤 세심한 배려를 강조를 한 거죠. 예. 단순히 어떤 미간만이 아니고 예. 우리 선인들의 어떤 세심한 정수와 배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통도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다 소개해드리면 또 책을 안 보실 테니까 책을 위해서 요 정도로 좀 이야기 남겨두고요. 이번에는 해인사로 가보겠습니다. 해인사는 사실 사계절이 다 좋지만 봄 벚꽃이 유명하지 않아요? 특히 그 입구에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보면요. 예. 홍유동 그 해인사 입구에서 예. 동산정까지 이렇게 우리가 벚꽃을 느낄 수 있도록 계곡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절의 어떤 기억을 우리가 새록새록 느끼기를 원한다면 예. 꼭 가보실 만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벚꽃잎들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요. 살랑살랑 봄바람에 싹 스치고 가면 예. 그 바람을 따라서 흰 벚꽃잎들이 하늘거려요. 그럼 탁 떨어져 내리는 모습들이 네. 또 다른 해인사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봄 풍경이고 그럼 여름, 겨울, 가을은? 이제 사계절이 이제 다 다르지만 예. 뭐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사계절의 특징을 얘기 드리면요. 뭐 그 우리가 입구에 그 길을 소리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봄에는 이제 뭐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많은 꽃들이 있지만 또 가을 되면 예. 시원한 바람 소리를 느낄 수 있고 계곡 속에서 예. 그러다가 이제 시원한 발걸음을 내딛다가 길가의 코스모스도 한번 보고요. 그 봄에 느꼈던 진달래가 예. 가을에는 단풍으로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일품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사실 해인사하면 우리가 팔만대전경을 생각하는데 그 보관된 장경판전, 동사 간판전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디자인의 눈으로 볼 때 어떤 느낌입니까? 우선 너무 신비하고 경외스러울 형태인 것 같아요. 전통식으로 우리가 15세기의 건물을 우리가 지은 오래된 목판 보관소인데 예. 제가 뭐 이거를 얘기를 해서 평가한다기보다도 너무나 기술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자연 환기에서부터 예. 어떤 온도 변화, 습도 조절 이런 것들이 구체화해서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700년이라는 어떤 세월 동안에 뒤틀지도 않고 예. 썩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잘 예. 보존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정교함과 어떤 정확성이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예.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이 판전을 현대적으로 뭐 온습도 다 맞춰서 잘 지어서木판들을 좀 옮겨봤는데 도리어 여기서 보관하는 것만 못하다 해서 다시 일로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계적인 과학적인 것보다. 예, 세계 최고의 보관전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 선인들의 어떤 놀라운 과학 기술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불상과 불화의 매력도 빼놓을 수 없는 자리죠. 예. 이제 불상 중에서도 보면 이제 저는 안에 있는 뭐 중요한 불상도 많겠지만 예. 바깥에 그 성보 박물관 앞들에 예. 어떤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청동 예.
그 작가 안성금 씨의 부처의 소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그 앞에 잠시 멈추게 되더라고요. 예. 그 멈춰서 제가 그 사이에 공간을 보면 예. 저에게 보이지 않은 내 안에 네. 또 하나의 어떤 불심을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불화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중에 많지만 그 중에서 국이람 그 구품도라고 불화가 있는데 네. 정말 정교하고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데 예. 그 좁은 화폭 속에다가 모든 것들을 담아서 선인들의 마음을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게 자세히 보면 짧은 순간에 어떤 강렬한 어떤 감흥을 그 느끼면서 불화의 매력에 확 빠져들어가는 그 느낌이 생깁니다. 저도 이 몇 번씩 다녀왔는데 왜 전 그런 걸 못 느꼈지요. 그래요.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 가야산의 해인사를 봤는데 이번에는 순천 송광사를 가볼까요? 네. 네. 3부 사찰 중에 마지막. 편백나무로 유명하지요? 그렇죠. 그 송강사로 향하는 길목에 보면요. 길쭉길쭉한 그렇게 웅장하지도 않으면서 예. 편백나무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멀리서 보면 예. 이렇게 우리가 그 싱거운 키다리 아저씨 어떤 느낌이 있죠. 그 다름이 없지만 그 삼나무 그 푸른 화렵수들이 이끼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예. 아주 멋진 자작나무 숲의 풍광을 예. 만들면 이제 송강사 산사가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송광사의 종루, 수수하지만 이게 상당히 희귀한 모습이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송강사의 형태를 보시면 평지가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산지가람하고는 좀 다르게 국내에게 유일하게 네. 예, 전통 건축에서 희귀한 어떤 십자형 종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종루를 보시면 작고 수수하면서 우리 선인들처럼 네. 그 가운데 깊이와 무게를 느낄 수 있고 또 화려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가치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저 이제 밖으로 우리가 이제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뭐 크게 화려한 것만을 쫓는 어떤 다른 뭐 종루하고는 다르게 네.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내면 깊숙이 작은 것부터 해서 소중한 큰 것까지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송광사 하면 그 다리가 생각나는데 다리 이름이 삼청교. 삼청교. 예. 삼청교와 또 그 우화각. 우화각의 예. 아름다움도 빼놓을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그 삼청교 아래 징검다리에 예. 서서 이제 보시면 예. 삼청교와 우화각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 특히 그 위에 그 맑은 물에 네. 비춰지는 모습이 그 산사의 깊은 가을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보게 되는데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화라는 이제 말이 우화가 이제 날개가 생겨서 하늘을 날아오는 신선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나무 숲의 녹음에 머리가 시원해지고 이제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예. 더위가 이렇게 식으면서 예. 잔잔한 그 수면 위에 마음이 평화롭게 이렇게 안착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달형의 이제 다리가 예. 조개수 비추게 되면 둥근 형태의 원이 우화각 위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달 떠오른 것처럼 예. 예. 옛날 아름다운 선남 선녀의 모습이 싹 보이죠. 야,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는 역시 순천에 있는 서남사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 절은 장승이 반겨준다고요? 예, 어디를 가도 뭐 장승은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특히 서남사 절 입구에 가시면 예. 사람 머리 모양의 기둥이 나무로 만든 예. 목 장승이 있습니다. 예. 천하대장군도 있고 지하여장군도 있는데 예. 두 개가 이제 빙그레 웃고 있죠. 예. 그러니까 또 화려하지도 않고 화려한 색깔도 아니에요. 기울어진 몸을 약간 이렇게 흔들면서 예. 몸의 움직임과 함께 만들어내는 어떤 산사의 아름다움이 더 고즈넉한 한국의 미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적인 게 참 좋지 않은가. 그 해악의 미가 서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아유, 제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에 서남사에서 송광사를 걸어서 간 기억이 있는데. 멋진 길이죠. 예. 또 건축물로 승선교와 강선루의 아름다움도 빼놓을 수 없다. 예. 승성교가 이제 자연 안반위에 네. 화강암으로 조성하는 아치형의 돌다리입니다. 예. 승성교가 이제 자연 안반위에 강선루하고
한 폭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음. 잘 이렇게 교화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지개 다리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 모습은 사실 볼 수가 없고 예. 그 주변에 잣나무 숲하고 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만들어줍니다. 예. 돌다리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예예. 옛날 건축 방법으로는 만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냇가에 있는 돌들, 냇돌을 사용해서 이제 돌다리를 만드는데 예. 약간 어설프고 네. 정교할 것 같지 않으면서도 사실 가까이 보면 되게 정교합니다. 아, 그래요? 예예. 그런 무지개 모양 돌다리가 예. 흐르는 개울 위에 그림자가 이렇게 어리어리해 만들어지면 예.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산, 강, 들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어떤 감성적인 느낌을 느끼고 싶을 때 네. 어떤 완벽한 형태의 어떤 원형의 돌다리보다도 예. 이런 개울 위에 돌다리의 그림자가 어떤 새로운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구리의 화엄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절은 탑과 기둥의 균형미가 돋보인다고요? 예예. 석탑을 보면요, 언뜻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데 네. 세부로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네. 복잡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탑 처마도 그 집에 그것처럼 층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옥에서 보는 것처럼 그 끝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절제된 어떤 선의 매력 안에 네. 어떤 가려진 석탑의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비율과 형태를 싹 넣은 형태 같은 그러니까 실로 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아주 세심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석탑의 절제되고 늠름한 기장 뒤에는 항상 자연스러운 고선미를 자랑하는 기둥들이 항상 보일 수 있는데 예. 특히 화엄사 사찰의 기둥들은요, 그 많고도 많은 고든 나무 기둥을 쓰지 않고 자연스러운 곡선에 있는 그대로의 기둥을 사용해서 참 기이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던가요? 예예. 다음에 보시면 이따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을 들고 예, 화엄사에 그 치유의 숲길이 있죠. 예예. 예, 그 숲길 걸어보셨어요? 예예. 많이 걸어보셨겠네요, 뭐. 많이는 안 걸어봤고요. 예, 이제 앞으로 많이 갈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그 부근에 이제 화엄 계곡이 있는데 네. 그 동백나무 숲이 아주 이뻐요. 그래서 안반이의 이 주변이 독특하게 형태가 산림 습지 형성을 하고 있어서 네. 계곡의 물소리라든지 바람 소리, 특히 이제 대나무 숲길을 걸어가면요, 편백나무, 서나무, 맹문동꽃부터 해서 다양한 식재들이 예, 싹 한눈에 보입니다. 예. 계곡 주변에 정수 식물들이 쭉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서 네. 다양한 우리가 수생 식물에서부터 다양한 녹색, 연두 계열의 색상들을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는 조화로운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아유, 지금 뭐 설명만 들어도 그냥 그 아름다운 풍경들이 눈앞에 막 그려지는 것 같고 빨리 좀 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신라대 실내 건축학과 최승복 교수와의 이야기 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송창식이 불러줍니다. 선운사.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른 날에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이맘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맘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 선운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이맘 선운사 동백꽃숲으로 와요.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맘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한민족 하나로 일요일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중파 1170kHz를 통해서 오후 8시에서 9시까지는 한민족 제1방송 중파 972kHz와 단파 6015kHz를 통해서 하루 2차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천년사찰 12곳의 아름다움을 책으로 펴낸 신라대 실내건축학과 최승복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남 미황사를 가볼까요? 이 자리에 느티나무 기둥과 물고기 주칫돌이 눈길을 끈다고요? 예. 미양사에 가서 보시면 제일 먼저 보일 수 있는 게 대웅보전 주춧돌이에요. 네. 보면 거북이, 개 이런 바다 생물들이 세 개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네. 예전에 이제 이 지역이 서역에서 이제 경전과 불상을 가득 싣고 온 배에서 이제 미양사가 시작됐다는 어떤 관련설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배를 상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웅보전 주춧돌에다가 예. 바다 생물들이 새겨져 있는 게 아마 그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기둥을 보시면 기둥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특이한 나무들을 쓰지만 여기는요 바다 근처라서 그런지 해송을 썼어요. 오호. 네. 그 속이 해송이 보면 매우 단단하고 예. 잘 썩지 않고요. 뒤틀림이 적습니다. 그래서 해송 형태 중에서 느티나무를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면 이제 항상 그 기둥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에 띄는 어떤 화려한 장식도 없고 그냥 물고기 형태의 주춧돌이 느티나무를 받치고 있는 형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이 12곳 사찰 중에 이 미황사 한 곳만 못 가봤는데 빨리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마산 위에 그 도소람이 황금 비율을 자랑한다고요? 예, 어느 위치를 보더라도 자연은 어떤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예. 이제 제가 도소람을 봤을 때 예. 어느 위치에 보더라도 구성비가 매우 조화롭게 이렇게 안정된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 사진을 제가 찍어서 이제 책에 이제 올렸는데 예. 그걸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선망하는 어떤 미유 기준이라고 하는 어떤 황금 비율이 네. 마음에 이렇게 싹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동 쌍계사로 좀 가보죠. 유연한 주춧돌이 눈에 띈다고 하셨네요. 예. 사찰의 어떤 기본 재료는 주로 목재라는 걸 다 아실 텐데, 네. 이제 기둥이 보면 이제 목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둥을 땅 속에다가 이제 묻게 되면, 예. 여유도 없고, 그 다음에, 쉽게 부패해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 선인들이 예. 나무를 땅 밑까지 박을 수도 없을 뿐더러, 네. 그런 목재도 없기 때문에, 땅 위에다가 이제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예. 부득이하게 받침을 세우죠. 예. 그게 이제 주춧돌입니다. 예. 특히 이제 쌍계사 주춧돌은 다듬어서 기둥을 위에 세우지 않고요. 예. 그 돌이 있는 그대로 형태를 그대로 가져다 놨어요. 다듬지 않고. 예, 자연 그대로의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사찰은 가면 이제 다듬어진 주춧돌이 보이는데 네. 화엄사만이 이렇게 가려진 어떤 주춧돌, 네. 그 미항사의 어떤 어여쁜 예쁜 주춧돌보다도 예. 어떤 우리 조상들의 어떤 선인들의 유연함을 느끼기에 아마 쌍계사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쌍계사면 그 돌담이 참 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나무가 이렇게 크다 보면 그 뿌리가 생기면 이제 돌담들이 움직이고 이제 무너지고 하는데 네. 그런 걸 걱정하지 않고 예. 예, 쌍계사는 돌담 사이에 공간도 만들어 놓고 일부러 아, 돌도 그대로 쉬어가라고 돌담 사이에. 그래서 우리 제가 표현할 때 이제 돌담 사이에 숨어 있는 미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예. 그 숨은 큰 돌 뒤에 보면요, 특히 자연을 섬기는 공간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유연하게 어떤 구부러진 모습이 반듯하지 않아서 다 정감이 가는 어떤 기와 돌담들이 수열하게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울진에 있는 불영사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불영사는 계곡이 참 절경인데. 그렇죠. 예. 사계절 전부 절경이 너무 좋고요. 네. 특히 이제 불령사로 향하는 길에 보면 떨어진 낙엽들이 네. 바람에 휩쓸리는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들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조용한 그 불령사로 가는 계곡을 따라서 가시다 보면요, 연못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못의 풍광이 사계절 내내 우리의 가슴을 확 트이면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사계절이 항상 변화무쌍하고 어떤 생명의 심부름을 우리가 느끼기에 충분하지만 특히 불영사라고 하는 산사의 풍광을 보시면 우리가 또 신기로운 또 신비로운 또 생태계의 어떤 새로운 또 원리를 또 깨달을 시간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연못 위에 법영루도 일품이죠? 그렇죠. 저희가 그 절을 바라보는 쪽에서 보면 서쪽 산 위에 네. 부처님 형상의 바위가 있습니다. 예. 그 바위가 이제 연못을 이제 비춰서 우리가 이제 불영사라고 이제 이름을 개칭하게 된 건데, 네. 그 연못 가장자리에 이제 법영루가 정자처럼 연못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허. 특히 그 주변으로 백일홍이 아, 겨울에 막 지나면요, 예. 특이한 무늬를 드러냅니다. 예. 그 옆에 이제 진분홍, 배롱나무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죠. 예. 아유, 시간이 없어서 빨리 고창 선운사로 또 넘어가지요. 겨울 풍경이 수묵 담채와 같은 곳 아니에요? 그렇죠. 사각사각 우리가 눈을 밟으면서 예. 경례를 아마 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시원한 계곡 물줄기 따라서 눈에 이렇게 한 폭에 수묵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 같은데, 새하얀 설경이 수묵화처럼 이렇게 피어오르죠. 네.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 덮인 눈꽃들이 우리의 시름을 또 한번 잊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되면 새들이 이제 때를 지어서 앙상한 가지에 감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 감을 탐내기 위해서. 제가 사진 찍은 거 보면요, 그렇게 그 감 하나에 주변에 설경이 흑백처럼 네. 그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방이 온통 흙과 백으로 보이면서 세상이 펼쳐지면 이제 설경 뒤로 파란 하늘이 채색하는 천연색 그림보다도 흰색하고 회색분인 수묵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여기 동백꽃도 참 일품인데. 그렇죠. 동백꽃이 아름다운 숲으로 제일 유명한데요. 그 선운사 대웅전에 가보시면 네. 수령이 500년 이상 된 동백나무 3천여 그루가 네. 병풍처럼 이렇게 장관을 연출합니다. 겨울 동안 그 칼날 같은 겨울 동안 바닷바람 속에서도 가슴을 여미면서 순정을 탁 터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표현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대산 월정사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전나무 숲길이 참 유명한 곳이에요. 그렇죠. 월정사하면 이제 사람들이 전나무 숲을 떠오르는데, 예. 원래 그 월정사 진입로는 이런 숲이 아니었는데, 예. 그 아름다운 숲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우회를 시켰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살림욕을 할 수 있도록 자연 관찰로를 네. 만들어 돼 있죠. 예. 한 800m 정도 이제 길이가 돼 있는데, 예. 숲을 따라서 이제 전나무들이 한 200년 이상 된 키가 보통 한 25m 정도? 네. 수령이 한 400에서 600년 됐으니까요. 예. 큰 거목들이 쭉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생명의 우리가 숲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시면 그 기분을 상쾌하게 느낄 수가 있고,
네. 그 하늘을 찌를 듯한 어떤 높은 그 전나무 숲 특유의 냄새를 네. 우리가 그 느낄 수가 있죠. 아, 그래요. 거기 석탑이 팔각구층인가 그렇죠? 예, 예. 팔각구축 석탑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이제 고려시대 석탑입니다. 15.2m인데 높이가? 머리에 원통형으로 이제 높은 관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표현하기에 이제 온화한 미소를 지녔다고 표현을 했는데 네. 우리가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 석가에 또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리탑이라고 하는데요. 예. 요 탑 보시면요, 그 우리 북쪽 지방에서 어떤 유행했던 어떤 다층 석탑의 하나인데 어허. 그 탑신하고 옥계석을 보시면요, 예. 다른 탑들과 다르게 아주 늘씬하고 음. 안정감을 줍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변화와 조각들이 그 옆에 주변에 같이 이렇게 화려함까지 곁들여주고 있죠. 예. 근데 아쉽지만 또 빨리 다음 내장산 백양사로 가보겠습니다. 가을에 참 많은 분들이 단풍 구경 오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백양사 나무들을 보면요, 단풍 외에도 우리가 연꽃처럼 하얗고 또 은은한 향기를 먹으면서 완전한 어떤 봄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여름에는 보시면 그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청량하게 느낄 수 있고요. 아하. 가을 되면 우리가 잎사귀 떨어지는 소리가 느낄 수 있고, 겨울에는 어떤 또 새로운 또 청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백양사의 봄의 초록은 가을 단풍만큼 아름답다고 해요. 그래서 다 백양사를 다 가을로만 유명하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어떤 강렬했던 어떤 태양과 겨울의 어떤 매서운 눈보라를 이겨내서 봄의 초록이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연못을 천천히 돌아서서 이제 뒤편에 무지개 다리를 향하시면 네. 이제 겨울에 초록나무들이 자태를 쫙 뽐내고 있죠. 예. 여유롭게 걸어가면서 보시면 어느새 우리 더운 여름에서 가을을 지나서 또 새로운 또 계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 돌다리도 유명하지요? 네. 특히 이제 단풍과 어우러진 그 우리의 옛 돌다리가 네. 보이는데요. 그 돌다리가 큰 산 호수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위에 이제 돌이 이제 걸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물속에 어떤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죠. 알겠습니다. 신라대 실내건축학과 최승복 교수와의 이야기 잠시 뒤에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구촌 한민족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KBS 한민족 방송이 보내드리는 한민족 하나로. 전문 방송인 원종배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아유, 사찰 여행을 너무 바삐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영주 부석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은행나무 길이 유명하다고요? 예, 부석사는 원래 아름다운 사기로도 유명한데 네. 특히 이제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은행나무 길이 네. 눈부시게 펼쳐져 있죠. 예. 특히 이제 소백산의 풍경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네. 그 은행나무의 절정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향이 이제 진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머리에 가끔 투도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살짝 이렇게 고생스러울 수 있는데 네. 가서 보시면 바닥까지 노랗게 샛노랗게 물들인 은행나무가 아하. 길을 걷다 보면 여기에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부석사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무량수전이에요. 예, 예. 목조 건축물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었는데, 예, 예. 그 또 배흘림 기둥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별림 기둥으로 많이 유명한 무량수전인데, 예, 그 기둥 외에도 예, 그 무량수전이 지붕에게 추녀가 예, 곡선이 너무나 간결하게 예, 역학적이면서 부드럽게 조화롭게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기능에 충실한 어떤 주심포의 네. 아름다움에다가 어떤 무량수전의 절제된 미를 나타내주고 있죠. 예, 창사를 보면요, 하나하나 문지방 하나까지 예, 또 비례의 어떤 간결함이 이를 데가 없는데 예,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요, 예,
아주 너그러운 어떤 산세의 자태라고나 할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국에 아주 그 뭐 유명하다는 고도들 가보면 되게 그 빨간 지붕들이 참 많아요. 예쁘긴 한데 그 처마들이 전부 각이거든요. 그렇죠. 직선이고. 예, 예. 근데 우리의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사찰들은 다 처마가 곡선이에요. 그렇죠. 살짝 들려 여인네 치마폭처럼 살짝 들려 있고. 예. 이게 참 우리 조상들의 멋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너무나 멋진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버선과 같이요. 아, 그래요. 버선 코. 살짝 예, 놓아진 느낌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았던 느낌이지만 예. 어떤 또 다른 완벽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상이라 할 수 있죠. 예. 그래요. 아유, 지금 뭐 숨가쁘게 12곳을 돌아봤는데 이것 외에도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이 깃든 사찰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예,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곳을 다녀보셨어요? 다는 못 다녀봤는데 앞으로 이제 가보면서 또 새로운 또 의미를 부여해서 네. 또 책에 담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자연거 디자인 2탄, 3탄 계속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예. 우리 사찰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면서 해외 디자이너나 건축가의 작품도 비교를 해주셨던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고 심플하고 어떤 그 자연 속의 정교함을 제품의 모양으로 표현한 네. 디자이너들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이제 코샤의 디자인 제품을 보시면 네. 휴대폰 외형에다가 예. 그 섬세한 잎의 형태들을 수놓았습니다. 예. 그런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중에 한 분을 얘기 드리면 또 야성미를 잘 표현하는 건축가 중에 한 분인데 예. 홋카이도의 어떤 석채 교회라고 설계한 어떤 건축가 네. 이타미 준 선생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그 자연과 인간이 공통점이 많다 하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 인공적인 디자인하고 어떤 자연적인 결합이 최근에 보면 우리들의 눈에 의심할 정도로 멋진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온통 어떤 인공적인 조형물로 가득 찬 우리 현대인 장소에 지친 우리의 삶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우리의 긴장을 풀어준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우리 몸과 신경을 자극하면서도 기분을 좀 상기시켜주는 효과도 주고요. 예. 때로는 이제 순수함을 주고 또 편안함도 만들어주는 어떤 영혼의 공간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우리 인간을 달래주는 힘이 자연 안에 있는데 예. 우리 디자이너들이 이제 봤을 때 자연적인 요소의 어떤 이런 긴장감을 주는 거에서 시작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건축가나 디자이너들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사찰 얘기를 오늘 나눴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건축물보다도 반 이상을 자연이 디자인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요즘 서울에서 수십억 하는 아파트를 보면 자연보다는 첨단 시설을 내세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이 주는 혜택도 있지만 인공적인 어떤 첨단 시설 역시 우리 현대인한테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자연이 이제 긴장을 풀어주고 이제 하지만 첨단 시설도 어떤 우리의 몸과 신경을 자극하고 기분을 상기시켜주는 네. 색다른 효과를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 아, 자연도 중요하지만 또 첨단 시설도 중요하다. 예, 예. 예. 실내 디자인도 유행을 많이 타는 것 같던데 요즘 추세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추세는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아하.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어떤 인공적인 디자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과 같이 조화롭게 결합돼서 우리의 눈을 좀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이런 인공적인 조형물로 같이 조화롭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게 아마 경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부도 미국에서 했지만 또 직장 생활도 미국에서 한 4년여 하면서 미국의 현장을 직접 겪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실내 디자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서 얘기한 부분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 자연과 자연 이상의 어떤 문화가 아하. 같이 서로 공존하면서 네. 예전에 이제 오래된 거는 오래된 거로만 생각하고 새로운 것만을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네. 요즘 추세는 이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 융합돼서 아하. 조화를 이루는 어떤 공간 디자인이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최 교수님은 그 디자인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소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좀 더 좀 치밀하고 네. 섬세하게 어떤 디자인적인 철학과 어떤 그 자연에서 느끼는 것처럼 또 다양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예. 아름다운 자연 예술 세계를 한번 구축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체계를 만드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어떤 인문학적 가치로 네.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 예, 그래요. 오늘 자리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우리나라의 실내 디자인 발전에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이래 초대석 오늘은 천년고찰의 아름다움을 찾아 책으로 엮은 신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실내건축학과 최승복 교수 만나봤습니다.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입니다. 몸의 안정은 물론이고 마음마저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건축물이 사랑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들으면서 작별 인사드립니다. 한민족 하늘로 지금까지 원정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을 써 어떤 빛은 야물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부빛들 모두 소중한 나널 어두운 밤 외로운 밤 별처럼 다 오랜 빛나 사라지지 뭐 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또 아름다운 건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봐 I got you 지륵 같은 맘들 속 서로 겹은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만의 꿈 내다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걸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륵 같은 밤들 속 서로 가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도시의 불 도시의 별 어릴 적 올려본 밤 하늘에 난 떠올려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We shine You got me 난 너를 보면서 motion I got you 지륵 같은 밤들 속에 Shine